이번 달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가 컸습니다. 이미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한 모습인데 해안도시 부산에서 해상도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짚어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출석정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징계 처분을 받아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유급 포상휴가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부산은 하루 평균 3,54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길고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급여 소득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는 것, 자본시장의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도 있는데요. 바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출석정지 수준의 징계를 받으면 월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았던 부산시의회 의원 A씨는 시의회 윤리 강령에 따라 30일 추석 정지와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0년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B 의원도 윤리위 결정에 따라 30일 동안 출석이 정지됐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두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는 지급됐습니다. 월급 명목으로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매달 약 480만 원. 현행 부산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라 의원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갇히는 구금의 경우에만 의정활동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출석 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징계가 유급 포상휴가나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 부산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신정철 의원은 지난 7월 3일 출석 정지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회기에 출석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14일 상임위를 통과했고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양심적으로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시의원들의 어떤 위상도 좀 더 높여가리라고 봐집니다. 국회의원들 보고 제가 좀 경종을 울리고 싶어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은 빠르면 8월 중순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기후위기 속 해안도시 부산의 모습,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도시 부산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미 기후위기 상황에 직면한 모습인데 해안도시인 부산, 해상도시 만들기에 나섰는데요.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박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진 부산. 부산의 대표적 해안가인 해운대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큰 피해를 입는 마린시티와 송정뿐 아니라 해운대 주요 도심인 센텀 일대에 물이 들어차 해운대 도로 곳곳이 통제된 것입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해운대 도심 침수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공개한 해안도시의 홍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도시의 변화, 대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해상도시입니다.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세계 도시정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유엔 해비타트가 해상도시 시범 모델 건설지로 부산을 낙점하면서 세계 최초의 시도가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해비타트와 해상도시 사업 시행사인 오션익스와 업무 협약을 맺은 부산시. 바다 위 부유식으로 모듈을 연결해 그곳에서 에너지, 물,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수상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총 6만 제곱미터에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28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상도시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체결해 해상도시 건설 근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범위 등을 폭넓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올해 연말 나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상도시 사업 시행사인 오션익스는 해상도시 건설 사업의 타당성과 입지 분석 등 해상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세계 최초 해상도시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데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서서히 상승되는 해수면 상승에는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거보다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상승해 있는 해수면과 됐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복합재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그런 복합적인 위기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기후 위기에 대비한 해안도시의 여러 정책적 시도, 이와 함께 급격한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 위기를 막을 정책적 전환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금수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을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할 때 주의할 점을 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알려드립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금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됩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나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해수욕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119 수상구조대원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해수욕장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 이곳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중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단 1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연휴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일단 1차적으로 여기서 확인을 하고요. 무전을 통해서 이제 구조 사항을.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전체 5만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순환 사고는 2만 3천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45.27%를 차지했습니다. 더위를 식히는 데는 물에 들어가는 게 제격입니다. 살랑이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장난을 치다 보면 어느새 더위를 잊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물놀이를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 건 기본. 또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 몸을 물에 적셔야 하는데 심장에서 먼 손과 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신의 수영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간다든지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시고 갑자기 몸이 차가워지고 한기가 들면 즉시 밖으로 나오셔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건들이 있다면 익수자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진 사람은 무엇이든 강하게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직접 구조하려다 같이 물에 빠지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익수자를 발견했을 때는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 가까운 구조대원에게 반드시 구조 요청을 먼저 하시고 가능하다면 주위에 있는 구명한이나 로프를 이용해서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의식이 없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때 조심할 건 또 있습니다. 해마다 해수욕장에 나타나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해파리인데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쏘였을 경우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화상을 입은 듯 상처가 생깁니다.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 생기고 심장박동이 느려져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수돗물이나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을 하다가 포자가 터져서 더 독이 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가까운 응급처치소를 찾으셔가지고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하시는 게. 더위를 피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에는 시민들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119 수상구조대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나와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기자가 간다 김한식입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저출산은 여러 문제들이 한데 얽혀 나타난 현상인데요. 2030 세대들은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들이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아져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시간들 기타 등등 다 합쳐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늘어나서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 행복보다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출산을 기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애를 낳으면은 애 한 명당 1억씩 든다는데 그 돈을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사는 게 전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애도 낳을 필요도 굳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히 회사 쪽에서도 환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기를 맡길 만한 환경도 만만치 않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대기를 걸어도 뭐 반년 기다려야 되거나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기니까는 직장을 다시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 못하고선 퇴사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혼을 한 남녀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기르게 되다 보면 또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망설여지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양육하고 기르는 과정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보통 이제 둘이서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문화를 쫓다 보니까 또 아이를 낳는 것에 또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 부산은 하루 평균 3,54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24,82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직전주와 비교해 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전체 확진자의 16.8%로 가장 많았고 40대 13.9%, 50대 13.2% 순이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었으며 위중증 환자는 하루 평균 4.6명을 기록해 직전주 6.7명보다 감소했습니다. 부산시가 정전협정 70주년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부산을 방문한 22개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을 초청해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산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낸 유엔 참전국의 공헌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27일까지 유엔 참전국 정부대표단을 대상으로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홍보를 위한 환영 오찬을 열고 해양도시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요트 투어를 진행합니다. 오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기장의 첫 여름축제인 갯마을축제가 열립니다. 갯마을축제는 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인 갯마을의 배경이자 영화 갯마을의 촬영지인 일광해수욕장에서 펼쳐집니다. 축제 첫날인 토요일에는 해녀 길놀이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일요일은 뮤지컬과 콘서트가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수중 줄다리기, 맨손 고기잡이 등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됩니다.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수산물 상생 할인 직거래 장터가 열립니다. 부산시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부산의 우수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장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와 수산물 시식회, 수산물 안전성 홍보, 부대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